으악, 이게 뭐야? 남자가 입에 물던 걸 뱉었다. 물이 컵 밖으로 튀었다. 아줌마, 이 컵 봐요. 청소 직원 이수진이 카트를 밀다 멈췄다. 물컵이 이게 뭐야? 입술 자국이 그대로잖아. 저는 물컵 설거지는 담당이 아닌데요. 뭐? 병동 청소 담당이라 컵 세척은 제 업무가 아니에요. 남자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더럽든 말든 그냥 놔두라고. 병동 취사 쪽에 말씀하시면. 닥쳐요. 남자가 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컵이 깨지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자, 이제 바닥이 더러워졌네. 이건 청소 담당 맞지? 이수진이 물이 튄 바닥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레를 꺼냈다. 잠깐. 남자가 발로 걸레를 막았다. 그냥 닦으면 끝이야? 사과부터 해요. 옆에 있던 여자가 끼어들었다. VIP 병동이 이 정도야? 보호자한테 말대꾸하고 이게 뭐예요? 간호사가 지나가다 멈춰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무릎 꿇고 닦아요.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건 닦을 거야 말 거야? 복도 저편에서 흰 가운이 걸어왔다. 담당 의사였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말대꾸하다가 물 쏟아놓고 사과도 안 해요. 의사가 이수진을 봤다. VIP 민원이에요. 그냥 사과하세요. 선생님, 제가 쏟은 게 아니라. 계속 이러시면 팀장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팀장 불러요. 원무과도 부르고. 어디서 환자 보호자한테 눈을 치켰더. 이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다. 무릎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았다. 젖은 바닥이었다. 사과해요. 크게. 죄송합니다. 안 들려. 죄송합니다. 찰칵. 남자가 사진을 찍었다. 영상으로도 찍어. 여자가 핸드폰을 들었다. 복도 한가운데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나가던 간호사 2명이 눈길을 피하며 걸음을 빠르게 했다. 이수진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마치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망 소문난 병실.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65살이다. 이 병원 청소 직원으로 일한 지는 이제 겨우 사흘째였다. 첫날 팀장이 구역을 배정하면서 말했다. VIP 병동 3층이에요. 그러면서 잠깐 말을 멈췄다. 301호하고 302호는 좀 까다로우세요. 그냥 최대한 말 없이 하시면 돼요. 이수진은 그 말의 무게를 그땐 잘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청소 카트를 끌고 3층에 올라왔을 때 간호사 한 명이 이수진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또 3분이 오셨네. 이수진이 물었다. 전에 계시던 분은요? 간호사가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 담당자는 한 달을 못 채우고 나갔다. 퇴사 사유는 스트레스성 두통과 불면증이었다. 그 전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3층 VIP 병동 간호사들은 301호, 302호 앞을 지날 때 발소리를 줄였다. 호출 버튼이 울리면 서로 눈치를 봤다. 담당 의사 박정훈도 회진을 최대한 짧게 끝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은 항상 출구를 향해 있었다. 병동 안에서 301호, 302호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방 보호자와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병원장이었다. 둘이 복도에서 마주치면 악수를 하고 어깨를 두드렸다. 어떤 관계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었다.
302호 보호자 김태영. 50대 중반. 몸에 맞게 잘 다려진 옷을 항상 입고 다녔다. 목소리가 컸고 복도에서도 전화를 크게 받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병동에 오래 있던 간병인 아줌마한테 들었다. 저 양반은 원래 그래요. 아랫사람 누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간병인도 2명이나 나갔어요. 심부름 시키다가 말 조금 느리면 바로 소리 질러요. 이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카트를 정리했다. 어르신도 조심하세요. 특히 세 사람한테 더해요. 첫 번째 일은 이틀째 되던 날 일어났다. 이수진이 302호 복도를 닫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김태영이 나오더니 복도를 아래 위로 훑어봤다. 여기 새로 온 사람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65입니다. 김태영이 피식 웃었다. 나이가 있으시네. 그러더니 병실 안을 가리켰다. 안에 쓰레기 좀 치워줘요. 잠시 후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잠시 후가 뭐예요? 지금 치워줘요. 이수진이 들어갔다. 쓰레기통 옆에 과자 봉지, 컵라면 용기, 물티슈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통 안에 넣으면 되는 거리였다. 이수진이 하나씩 주우면서 통에 담았다. 김태영이 팔짱을 끼고 서서 봤다. 저기 구석도, 네. 창문 턱도 닦아요. 네. 냉장고 위도. 이수진이 아무 말 없이 다 닦았다. 김태영이 냉장고 위를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봤다. 아직 남았네. 이수진이 다시 닦았다. 김태영이 이번엔 창문 손잡이를 잡아봤다. 여기도. 이수진이 그걸 닦는 동안 김태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병실을 나오면서 이수진은 시계를 봤다. 한 병실에 40분이 걸렸다. 원래 10분짜리 구역이었다. 다음 날도 그랬다. 그 다음 날도. 호출은 청소 시간이 아닐 때도 왔다. 302호에서 복도 좀 치워달라고 하세요. 간호사가 내 손으로 전달했다. 복도에 나가보면 과자 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가져다 버리면 됐다. 그런데 안에서 문이 열렸다. 다음엔 좀 빨리 와요. 한참 기다렸잖아.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은 병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물 좀 갖다 줘요. 저는 청소 담당이라 그건. 물 떠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 못해요? 이수진이 물을 떠왔다. 다음엔 과일을 씻어달라고 했다. 그 다음엔 복도 끝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달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모른 척했다. 박정우는 회진 때 이수진과 눈이 마주쳐도 빠르게 지나쳤다. 병동 안에서 이수진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김태영은 그걸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던 날 아침이었다. 이수진이 카트를 끌고 3층에 올라오자 간호사가 다가왔다. 302호에서 아침부터 벌써 2번 호출했어요. 이수진이 카트를 세우고 302호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생수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왔어요? 쏟았어요. 닦아요. 김태영이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며 말했다. 이수진이 걸레를 꺼냈다. 그리고 오늘 점심때 편의점에서 좀 사다 줘요. 목록 문자로 보낼게. 이수진이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았다. 닦는 내내 김태영은 TV를 봤다. 이수진이 다 닦고 일어서는데 김태영이 말했다. 여기 올 때마다 느린 것 같아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이수진이 카트를 끌고 나왔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멈춰섰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카트를 밀었다. 그게 다였다. 아직은. 이망 한마디. 열흘이 지났다. 이수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3층에 올라왔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다. 호출, 심부름, 트집, 또 호출.
간호사들은 여전히 모른 척했다. 박정우는 여전히 빠르게 지나쳤다. 김태영은 이수진이 올 때마다 새로운 걸 하나씩 얹었다. 어느 날은 세탁물을 개어달라고 했다. 어느 날은 병원 매점에서 영수증을 교환해오라고 했다. 어느 날은 아버지 병실 창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다가 닫으라고 했다가를 3번 반복했다. 이수진은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오후 2시였다. 이수진이 복도를 닫고 있는데 302호 문이 벌컥 열렸다. 아줌마. 김태영이 복도로 나왔다. 아버지 저녁 반찬이 입에 안 맞는데요. 밖에서 도시락 좀 사다 줘요. 이수진이 멈췄다. 저는 청소 직원이라 외부 심부름은 어렵습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병원 밖으로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 그건 제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 그 소리 지겨워요. 심부름 하나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수진이 걸레를 카트에 걸었다. 그리고 김태영을 똑바로 봤다. 김태영 씨. 김태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름을 불린 게 의외였던 모양이었다. 제가 여기 온 지 열흘이 됐어요. 그동안 청소 외에 빨래도 개고 심부름도 하고 자판기 음료도 뽑아왔어요. 다 했어요. 말없이. 근데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김태영이 팔짱을 꼈다. 저는 청소 직원이에요. 병실 청소하고 위생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에요. 도시락 심부름은 제 일이 아니에요. 간병인 쓰시거나 가족분이 직접 하셔야 해요. 복도가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걸음을 멈추고 봤다. 김태영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부가 낮고 천천히 말했다. 청소부가 나한테 이래도 돼요? 이수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카트를 밀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김태영이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날 저녁 박정훈이 302호 안에 있었다. 회진이 끝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10분쯤 지나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간호사가 물었다. 선생님 늦으셨어요. 박정훈이 짧게 말했다. 보호자가 할 말 있다고 해서. 그게 다였다. 사흘 뒤 오전 11시 302호 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반지가 없어요. 내 반지가. 김태영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에서 크게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몰려들었다. 병실 안을 뒤졌다. 서랍, 침대 밑, 화장대 위, 욕실. 없었다. 오늘 청소 누가 했어요? 간호사가 작게 말했다. 이수진 씨가 담당이었는데요. 김태영의 눈이 복도 끝을 향했다. 이수진이 카트를 밀고 오고 있었다. 김태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저 사람 불러요. 이수진이 다가왔다. 오늘 302호 청소했죠? 네. 내 반지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카트 열어요. 이수진이 멈췄다.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는. 박정훈이 복도로 나왔다. 언제 나왔는지 몰랐다. 이수진 씨, 지금 상황이에요. 협조하세요. 이수진이 카트를 앞으로 밀었다. 간호사가 걸레통을 꺼냈다. 천을 들어 올렸다. 금반지 하나가 나왔다. 복도가 얼어붙었다. 이수진이 그 반지를 봤다. 눈을 깜빡였다. 저 이거 안 넣었어요. 아니면 누가 넣어요. 카트가 당신 카트잖아. 김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의 간호사, 면회객,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박정훈이 나섰다. 이수진 씨, 지금 경찰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김태영이 이수진 앞으로 걸어왔다. 무릎 꿇어요. 지금 당장 사과하면 경찰은 안 부를게.
복도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이수진을 봤다.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였다. 김태영이 핸드폰을 들었다. 촬영이 시작됐다. 그 순간 복도 맨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가슴에 재단 이사 배지를 달고 있었다. 산망 이사장. 재단 이사 배지를 단 남자 둘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다. 그중 한 명이 이수진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거의 뛰듯이 다가왔다. 이사장님. 복도가 조용해졌다. 김태영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내려갔다. 박정훈이 그 소리를 들었다. 이사장. 그 단어가 귀에 걸렸다. 박정훈은 이 병원 이사장 이름을 알고 있었다. 발령 서류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이수진. 하지만 설마. 고개를 돌렸다. 청소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65살 여자를 봤다. 저 사람이 이사장이라고? 옆에 있던 간호사도 입을 손으로 막았다. 이름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이 청소부가 그 이사장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수진이 일어섰다. 천천히. 무릎에 먼지를 손으로 털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김태영에게 내밀었다. 김태영이 받아들었다. 명함을 본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이수진. 이사장. CCTV 가져와요. 재단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대형 모니터 앞에 이수진, 재단 이사 2명, 박정훈, 김태영이 앉았다. 간호사 2명이 문 옆에 서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 왼쪽 아래 시각이 찍혀 있었다. 어제 오후 4시 12분. 302호 아니었다. 김태영이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다. 복도로 나갔다. 이수진의 카트 옆을 지나쳤다. 손이 걸레 통 쪽으로 내려갔다. 반지가 들어갔다. 회의실 안에 숨소리가 들렸다. 김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재단 이사가 손을 들었다. 계속 보시죠.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43분. 병원 내 카페였다. 박정훈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김태영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박정훈이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김태영이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나누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들릴 필요도 없었다. 회의실 안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 박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이수진이 말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영상이 시작됐다. 지난 열흘간의 복도 영상이 이어졌다. 물을 쏟는 장면, 컵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무릎을 꿇리는 장면, 촬영하는 장면.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됐다. 김태영이 시선을 모니터에서 뗐다. 이건 오해가 있고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우린 그냥 좀 불편해서. 이수진이 모니터를 껐다. 그리고 김태영을 똑바로 봤다. 무고해요. 업무 방해도 들어가고요. 아까 경찰 부른다고 하셨죠? 불러드릴게요. 복도 끝 소파에 김태영이 앉아 있었다. 경찰 2명이 옆에 서 있었다. 조사를 위해 동행을 요청한 상태였다. 김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까까지 그 크던 목소리가 없었다. 박정훈은 회의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진료 배제 통보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 끝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작게 말했다. 이사장님이었던 거야?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릎 꿇리던 그분이. 둘 다 아무 말도 못했다. 사막 청소. 다음 날 아침 8시.
이수진이 이사장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VIP 병동 입원 현황이었다. 한 장씩 넘겼다. 재단이사 최연수가 옆에 서 있었다. 301호. 진단명이 뭐예요? 경과 관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째 경과 관찰이에요. 진료 기록은 한 달에 한 번. 이분 작년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들어갔던 거 맞죠? 최연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302호는요? 조세포탈 건으로 압수수색 예정이었다가 입원하셨습니다. 303호. 배임 혐의 수사 중에 입원하셨고요. 304호. 뇌물 공여 건으로. 이수진이 손을 들었다. 서류를 덮었다. 병원이 아니네요. 최연수가 말이 없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숨겨주는 곳이에요. 이수진이 일어섰다. 오늘 다 비워요. 오전 10시. VIP 병동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301호 문이 열리고 직원 2명이 들어갔다. 퇴원 절차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갑자기 퇴원이 뭐야? 내가 아직 치료 중인데. 현재 진료 기록 검토 결과 입원 유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서요. 병원장한테 전화할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병원장님은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안이 조용해졌다. 302호도 303호도 304호도 같은 시간에 문이 열렸다. 1시간 뒤 VIP 병동 복도에 캐리어가 줄지어 나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복도에서 제일 큰 소리를 내던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후 2시 병원장 오상철이 이사장실 앞에 서 있었다. 이수진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오상철이 들어와 앉았다. 이사장님, 저는 단순히 입원 허가만. 이수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오상철이 받아들었다. 계좌 내역이었다. VIP 환자 입원 때마다 병원 계좌 외에 별도로 들어온 금액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오상철의 손이 멈췄다. 입원비 외에 따로 받으신 거 맞죠? 오상철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병원장직 사퇴서 쓰세요. 이사장님, 한 번만. 그리고 검찰에 관련 자료 넘길 거예요. 그건 너무. 병원을 도피처로 만든 거예요. 이수진이 똑바로 봤다. 그게 너무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너무한 거예요? 오상철이 고개를 떨궜다. 펜을 들었다. 사퇴서에 서명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사장실 문이 열렸다. 비서가 말했다. 김태영 씨라는 분이 면담 요청하셨는데요. 이수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들어오라고 해요. 문이 열렸다. 김태영이 들어왔다. 예전에 그 반듯하게 다려진 옷이 아니었다. 얼굴이 푸석했다. 들어오더니 이수진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이수진이 그를 내려다봤다. 무고 고소 취하해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합의금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났다. 김태영 씨. 네. 내가 청소부였다면. 김태영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하는 날이 왔을까요? 김태영이 입을 열지 못했다.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소 취하 없어요. 무고로 인한 피해, 업무 방해, 반복적인 갑질. 전부 법대로 갑니다. 합의는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하세요. 이수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다가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그 복도에서 그냥 지나쳤던 간호사들, 모른 척했던 의사, 그 사람들한테도 사과해야 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매일 그 복도를 무서워하며 다녔으니까. 문이 닫혔다. 복도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김태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오막 그날 밤 이사장실 불이 켜져 있었다. 늦은 밤이었다. 이수진이 혼자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3주 전이었다. 이수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글을 처음 발견한 건 밤 11시였다. 제목 엄마가 병원 VIP 병동에서 무릎 꿇고 해고됐어요. 글을 읽었다. 엄마가 VIP 병동 청소 직원이었는데 보호자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다가 결국 근무 태도 불량으로 해고됐다고 했다. 항의했더니 묵살됐다고 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한 사연을 올렸다. 댓글이 수백 개였다. 그 병원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청소 직원한테 왜 그러는 거야? 신고해요. 이수진이 댓글을 다 읽었다.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을 열었다. VIP 병동 민원 처리 내역을 검색했다. 301호, 302호. 민원 내역이 길었다. 그 아래 인사 처리 내역이 있었다. 청소 직원 박순례. 퇴직 사유 근무 태도 불량. 이수진이 그 줄을 오래 봤다. 다음 날 아침 재단 이사 최연수를 불렀다. VIP 병동 청소 직원 관련해서 조사 지시한 거 기억해요? 네. 현장 보고는 특이 사항 없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수진이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다. 최연수가 화면을 봤다. 특이 사항이 없어요? 최연수가 말을 고르는 게 보였다. 인터넷 글이다 보니 과장이 있을 수도. 청소 직원이 무릎 꿇었다는 게 과장이에요? 최연수가 입을 다물었다. 이수진이 노트북을 닫았다. 제가 직접 들어갈게요. 네. 청소 직원으로. 최연수가 잠시 굳어 있다가 말했다. 이사장님이 직접 들어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현장 보고가 특이 사항 없음으로 올라오는 곳이에요.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직접 봐야죠. 다시 현재. 다음 날 오전. 이수진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혹시 커뮤니티에 어머님 관련 글 올리셨나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네. 제가 올렸어요. 근데 누구세요? 그 병원 이사장이에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어머님 이번 주 안에 복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부당 해고였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못 받으신 급여도 정산해서 드릴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흔들렸다. 엄마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이수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들어줬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수진은 전화가 끊길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 주 안에 박순례가 복직했다. 동료가 반겼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박순례가 유니폼 단추를 채우며 말했다. 이사장님이 해줬어. 이사장이 왜? 박순례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분도 이 복도에서 무릎 꿇어봤거든. 이수진은 병원을 고쳐나갔다. 부당 해고된 직원 전수 재조사를 지시했다. 청소, 위생, 급식, 주차 안내. 직급이 낮을수록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억울하게 잘린 사람들이 하나둘 복직했다. 한 달 후 게시판에 박순례 씨 딸이 본인의 글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VIP 병동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일반 병동이 생기고 직원 고충 처리 창구도 새로 생겨서 이제 엄마도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다고 이사장님께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병원의 갑질과 부당한 대우는 사라졌고 직원들도 모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